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에 좀 못했고, 그리고 수요일 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전 충남 지역의 마지막 지역인 부여에 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가 이렇게 백제시대의 수도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언급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890번부터 시작해갖고 899번까지거든요. 자, 여기 이제 890번에 문학관이 있는데, 여기 문학관에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죠? 신동엽. 예,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기 890번인데, 신동엽 문학관에서 이제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뭐 시를 썼겠죠. 근데 시를 쓰면서 이렇게 지낼 때 어떤 거예요? 좀 추워가지고, 이게 구공탄을 피운 거죠. 자, 그래서 890번 신동엽 문학관이 890번이라는 얘기에서 구공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아주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지으면서 굉장히 높게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지금 있는 백제 문화단지예요. 그래서 옛날 백제 시대 때 여러 가지 형성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재현한 그런 곳이 바로 백제 문화단지인데, 여기 백제 문화단지는 이 내비게이션 기억북에서는 몇 번일까요? 891번. 예, 여기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91이라는 해시태그를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91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동화라고 할까요? 뭐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중에 91층 나무 이야기가 있죠. 나무집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기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도 활용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백제문화단지라고 하는 것을 조성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카드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좀 화려한 그런 모양의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백제시대 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재현한 그런 것이 바로 여기 백제문화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층, 뭐, 실제 91층은 지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성하면서 굉장히 높은 건물들도 이제 다시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의 20년 동안 국가 사업으로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백제 시대 때 형성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재현한 그런 곳이기도 해요. 백제의 수도가 부여라고 했는데 부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또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옛날 올해 고대 시대 때 그런 우리 이웃에 보면은 뭐 물론 고구려도 있었겠지만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이지만 그 위에 보면은 중국으로 나가서 뭐 발해라든지 뭐 하여튼 중국의 여러 가지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부여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 백제 시대 때의 수도가 부여라고 했는데 부여를 해서 지금도 그 지명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부여가. 근데 이 부여가 그냥 부여가 아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만주 이웃에 있는 그런 고대 국가가 있는데 거기만큼 이렇게 융성하고 굉장히 영토가 넓은 나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백제가.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어떤 맥을 이어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부여라고 이렇게 하는데 부여가 거기 그러니까 중국 만주 이후에 있는 그런 나라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쓰기는 어려워서 여기는 실제로 처음에는 남부여라고 불렀대요. 남쪽에 있는 부여다 해서. 그러다가
그 남자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부여가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여라고 하는 지역이, 지방이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그 대전도 있고, 부여도 있고, 공주, 논산, 금산, 뭐, 이렇게 여러 개 그 지방의 이름이 있는데, 지방의 이름이 생겨난 그 연유를 알아보면, 나름 또 배울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 부여는 그런 연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엄청, 그, 뭐랄까, 웅장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부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닥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그 이전에 이 나라들이 있었던 삼국시대 때 그 부여는 엄청 큰 위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여의 그 이름에 대한 거 잠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백제 문화단지는 91층까지만 이렇게 크게 높고 화려하게 막 이렇게 지어서 그때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생활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부분이 바로 이 백제 문화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호텔 그 조식으로 생선구이가 나왔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롯데 부여 892번. 리조트예요. 892번이죠. 그래서 음. 롯데 부여 부여 리조트. 부여 리조트라고 해서, 리조트. 예. 이 롯데는 우리가 이제 뭐 큰 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 뭐야, 지방에다가 이렇게 리조트를 많이 이제 만들어 놨어요. 특별히 이 리조트가 많은 곳이 주로 강원도, 이런 쪽에 이제 경치가 좋고, 뭐 골프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 부여에다가 이 롯데에서 이 리조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롯데가 거기다 만들면서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제의 고도 부여에 문화적인 그런 가치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 관광 사업을 롯데가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 리조트를 지어가지고 뭐 이제 호텔 경영하면서 골프장도 하고 또 휴식, 뭐 휴게 이런 것도 같이 겸하는 그런 아주 큰 그런 그 건물을 지은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롯데 부여 리조트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92번. 892번. 네, 892번이에요. 자, 그 생선구이를 아침 그 호텔 조식에 나와 있는 거죠. 서울에서는 어디였었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에요. 네, 서울. 대한항공이었었죠. 예. 대한항공하고 옆에 같이 짝꿍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같은 항공사인데 음. 또 하나 있는 곳이 어디죠? 아시아나. 음, 아시아나항공. 예, 아시아나 인천항공 항공은 몇 번이에요? 93번. 893번. 3번. 네, 93번. 아시아나 항공은 팔자는 떼고 그냥 93번. 93번. 93번이겠죠. 그러면 여기 부여에서 893번은 어디예요? 구들에 저기 백마강 백마강. 음, 수상관광. 수상관광. 자, 그 부여 백마강 그 관광, 이제 수상 관광을 하는데 여기에 누가 관광 온 거예요? 고3 학생들이 맞아요. 수학여행,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수학을. 마지막 수학여행으로 여기 구들에 그 백마강 수상 관광으로 이제 그 뭐야 마지막 여행 온 거예요. 자, 여기가 그래서 893번이에요. 93, 고3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894번이 여기겠네요. 자, 여기 항공대 894는 105번. 해시태그가 뭐냐면은 구사예요, 구사. 음. 하트를 뭐 이렇게, 하트에서 구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잘 보다.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를, 기력 이런 것들 잘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구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네. 여기 이제 구사가 있는데 지역 저기 장소로는 그 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했었던 그 천정대 백제부. 백제보가 있는 음.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금강문화관인데 여기 다리 그러니까 볼을 설치해가지고 어떤 음. 그 풍수해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수해 같은 거 조절하고 이제 농사 짓는 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천정이라는 게 하늘에서 뽑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백제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그 생각 같은 거를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뽑는데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관리들이 뽑혀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마강을 바라보는 그 계백장군 뭐 이런 것들 모양을 형상을 띄어서 거기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천정대 백제고. 그래서 여기에 기백장군이 막 화투를 잘 쳤다고 해야 되려나요? 그래서 여기 그 기억을 그렇게 해주시고, 계백장군이 이전에 한 번 또 나왔었는데 그 계백장군이 또 한 번 나왔던 데는 어딜까요? 군산, 계백장군. 군산, 어디에서 상상관, 나왔었죠? 논산요. 예, 맞아요. 논산에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논산에서 나왔는데 논산에 뭐였었어요? 기백장군 황산벌? 네, 황산, 맞아요. 황산벌이에요.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있네요.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자, 네. 계백장군이 아주 백제를 갖다가 저기 끝까지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쏘고 해냈지만 마지막 그 전투에서 이제 결국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할 때 그 사실 저기 신라하고 이제 싸우게 됐는데, 신라만 가지고 백제가 싸웠으면 아마 백제가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당나라와 연합, 당나라하고 연합을 한 거죠.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당나라하고 함께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군사 이름을 나당연합군이라고 그러죠. 그 나자가 신라의 나자예요. 나당연합군. 그러니까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하나 군대를 형성한 거죠. 그래서 그 나당연합군하고 이제 계백장군이 맞서 싸우는데 뭐 수적으로도 부족했겠죠. 그래서 계백장군이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을 나중에 어차피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결국에 그 적국에 뭐랄까, 그런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 미리, 가족을 다 예, 저기 가족을, 칼로 베서 맞아요. 죽였어요. 예, 그렇게 했던 그, 장군이 바로 계백장군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계백장군이 그런 그 용감함,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소문난 거예요? 파리, 예, 프랑스 파리까지 파리, 소문이 나서 파리에서 여기까지 견학으로 온 거예요. 아, 한국의 말이 코리아라는 하는 나라에 그런 위대한 장군이 있었단다라고 해가서 이제 여기 계백 장군이 있던 그 황산벌까지 파리에서 구경 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래서 882번. 882번에 해당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계룡 논산 군산에 있었던 거고요. 다시 부여로 와서, 자, 그래서 계백장군 그런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만들어졌는데, 그 곳이 어떤 곳이냐면 894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금강 그 문화관 백제보 다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894번 됐고요. 그 다음에 구미호가 살았던 산이 있었어요. 구미호. 895번. 예, 895번, 구미호 하면은 군산성, 원래 구미호호 이 구자가 9구자고 미는 뭘까요? 꼬리가 5개 달린 예, 여우. 예, 꼬리죠. 그리고 우리가 여우 음. 하면은 여우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게 꼬리잖아요. 금요, 응. 금요. 그래서 여우 꼬리가 그 9개. 9개가 달린 거죠. 그래서 꼬리가 9개 달린 그런 여우가 바로 이 어디에 살았냐면 부여의 부소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부소산. 그래서 부소산은 그 부여 읍내에 있는 산인데 여기는 이제 역사적인 가치가 많죠. 백제가 예전에 부여가 옛날 백제의 수도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관북리를 쭉 돌아보면은 그 왕릉도 많이 있고 예전에 그 백제 시대 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들었던 낙하암이라든지 고란사라는 이런 절들이 여기에 부소산에 같이 있어요. 아마 부여지방 그쪽에 살고 있었던 경우 거의 어렸을 때 수학여행은 소풍은 거의 여기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맞아요. 낙하암, 고란사. 낙하암은 우리가
예, 떨어질 낙자 꽃화자잖아요. 그 삼천궁녀들이 삼천궁녀가 같이, 떨어졌어요. 꽃과 같은 그 삼천궁녀들이 그 바다는 아니죠. 그 강이죠. 강이, 백마강이. 백마강으로 막 떨어진 거죠.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리는데, 실제 여기 가보면 뭐 이렇게 삼천궁녀가 떨어질 정도로 어마하게 큰 장소가 아니고, 좁은데도 이제 그렇게 예, 이제 역사가들이 실적에는 그렇게 좀 표현이 된 거죠. 자, 여기가 그래서 번호로는 몇 번이냐면 895번. 89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896이에요. 자, 896은 여기 지금 보니까 장소가 어딜까요? 북남지 사계예요. 네, 국남지 사계 서동공원이에요. 서동공원. 예, 국남지는 뭐예요? 연꽃으로 북남지는 연못이죠. 인공 호수라고 예. 할까? 예. 그렇죠. 인공호수예요. 그래서 그 부여에 그런 그 수도, 그러니까 백제의 수도인 부여에다가 이제 왕이 거처하는 곳이 있었겠죠. 거기 궁이 있는데 그 궁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연못을 판 거예요. 커다란 연못을 파갖고 그 땅을 파서 이제 그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채운 거죠.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랄까 중국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신선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연못을 파고 나면은 그 중간에 연못 중간에는 정자 같은 것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 국람지도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노동을 많이 했겠죠. 이 노동을 네. 많이 하니까 어떨까요? 근육이 근육이 생겼어요. 아파요. 네, 근육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근육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통에 아주 효과가 좋은 뭐를 바른 거예요? 악마크림. 악마 크림을 악마 크림 발랐어요. 96이에요. 자, 악마 크림 96은 실제로 뭐 근육 아파서 쓰는 건가요? 아니, 수분 보충. 수습이 4일간 예, 간다 해서. 네네. 얘네 맞아요. 악마 크림 96은 그 근육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분 보수, 그러니까 보습 효과가 뛰어난 그런 그 화장품인데 어쨌든 그 이름을 악마 크림 96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인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찾게 되는. 그래서 이게 좋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점을 찾아봐도 이 로드샵은 없어요. 오프라인에는 가게가 없고 그냥 전부 다 온라인에서만 팔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인터넷 뒤져보면은 많이 사람들이 그걸 평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96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하여간 보습 효과가 있다. 96시간 동안. 이게 96시간이니까 날수를 치면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예, 4일간. 4일 동안이나 그런 보습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악마크림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서울에서는 96번이 어디였을까요? 허준 박물관. 박물관이에요. 네, 허준 박물관이 바로 96번이에요. 허준 하면 우리가 또 잘 알잖아요. 허준은 동의보감. 예, 독립보감 저자로 굉장히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허준이 여러 가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듯이 그래서 그 서울의 그 허준 박물관은 그런 그 96, 뭐 번호로 치면 이제 96에 해당이 돼요. 거기도 악마 그림 96을 허준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장소를 연상을 하시면 돼요. 좀 전에 우리가 95분을 지나갔는데 서울에서 95분은 어딜까요? 경제 정선 미술관. 네네, 경제정선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95번이에요. 자, 그러니까 경제정선미술관, 그러니까 경제정선은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화가죠. 그 화가인데 뭘 잘 그렸던 거예요? 경제정선이. 어우, 그 공주. 여우 그림을 잘 그린 거예요. 실제 그럴까요?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실제 뭐 저기 풍속도 그리면서 여우도 그릴 수도 있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장소를 기억하느라고 지어낸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95번은 경제정선미술관이라는 거. 근데
겸지의 정선이라고 하는 그 화가는 주로 뭐를 잘 그렸다고요? 구미호를 꼬리가 닮은 9개가, 꼬리가 9개 달린 그런, 개. 음, 걸 잘 그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95번이에요. 자, 서울에서는 강남에 그런데, 자, 95번이 속해 있는 구는 무슨 구일까요? 강서구. 네, 강서구 정답 맞히셨어요. 자, 서울에서 가장 서쪽에 해당되는 강서구예요. 그 강서구는 지역적으로 보면은 어떤, 뭐랄까, 그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강서구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그냥 한강에서 서쪽으로 한강에서 서쪽인데, 여기에 음, 특징적인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유일하게 임진왜란? 여기에만, 응? 임진왜란? 아니, 임진왜란이 아니고, 좀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생선구이도 나오고, 아, 음, 자, 강서구, 항공, 항공. 항공. 그렇죠. 아시아나. 공항. 그래갖고 네. 예전에 우리가 네. 저기 김포 국제공항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네. 김포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간 거예요? 강서구. 인천, 인천으로 인천, 갔잖아요. 인천으로 인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외국 가려면 인천 국제공항으로 다들 가잖아요. 네. 그래도 김포도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항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런 수요를 다 커버하는 것은 이제 인천 국제공항이잖아요. 근데 강서구는 이제 이렇게 지역으로 보면 가장 그 서쪽에 있으면서 바로 그 서해하고 인접하다고 할까? 이게 가까이 아주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그래서 강서구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항공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 건물들이. 이제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한 것이 바로 강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서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생소하긴 한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5번 얘기하다가 그 서울의 강서구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여기 구치소를 차렸네요. 누가 여기에 왔을까요? 구치소에? 김시습? 네네, 김시습, 김시습이라는, 김시습. 김시습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이 뭐 있어요? 금오신화, 네네, 금오신화. 금오신화라고 하는 최초의 한문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시습이라는 그 이름이 생겨난 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음, 김시습해서 그냥 시습인가 보다 이랬는데 이 음,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느라고 찾아봤더니 그 음, 시습이 그냥 시습이 아니라 그 노도에 나오는 귀절에 학이 시습지 부력 여러와 그런 얘기거든요. 때를 따라서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해서 그 배우는 거, 익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구절이, 그 구절 속에 나오는 시습이라는 것을 따서 이 사람 이름이 된 거예요. 김시습. 굉장히 뭐랄까, 글을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 신동으로 이렇게 자랐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조 때 단종 그 폐위가 되면서 그 세조의 그런 그 폭행이라 할까 만행 이런 것을 피해서 여기로 숨어서 온 거예요. 여기 그 절에. 그 절 이름이 뭐예요? 안수산 예, 문화재 만수산에 있는 무량사에 이제 김시습이 와서 여기서 그 스님이 돼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이제 김시습이 그렇게 피해서 와서 여기가 그 김시습 입장에서 보면 구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생육신의 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양에 있게 되면 그 목숨이 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서 이렇게 숨어 온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김시습이 그런 쫓겨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김시습 하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금오신화를 비롯해서 뭐 구운몽 어,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한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해요. 김시습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판을 벌였던 곳이 있어요. 삼일림, 예, 그거. 하늘님 사물놀이 김덕수, 교육원. 하늘이. 이제 사물놀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김덕수,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제 폐교를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물놀이 교육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물놀이 하면 우리가 네 가지 그 악기를 가지고 농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네 가지 악기로 막 뭐라는 거예요? 굿을 벌인 거예요. 구판을 벌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그래서 몇 번이에요? 898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 장소는 소독이랑 899번이에요. 자, 899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구구콘, 네, 아이스크림. 999건 아니면 9구단이고든지 되는데 9구단보다도 그래도 9구건 먹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 서동의 그 테마파크 해서 그 드라마가 여기 그 드라마 세트장에 갖춰져 갖고 사극 같은 거 촬영하고 할 때 여기 와서 다 이제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극을 다 촬영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 출연진들이 뭘 먹어요? 구구콘 구구콘. 아이스크림 네, 구구콘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촬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휴식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야기하면서 구구콘을 먹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890번부터 899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880번에 대한 거 잠깐 아까 여기 항산부를 봤고요. 어, 자, 육군 훈련소에 뭐를 타고 갔을까요? 육군 훈련소에 아들이 이제 입소를 해요. 군대 가느라고 이제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다 주는데 뭐를 타고 갔어요? 토요타 86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갔죠. 86.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6이니까 886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새롭고 이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몇 번 이렇게 스터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 날 또 시간을 못 내가지고 그때 잠깐 쉬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도 또 그런 일을 또 해야 되게 생겼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거를 진행하는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일이 이렇게 미뤄졌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날 미뤄져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월요일날 못 뵐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쉬고 수요일날 뵐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월요일날 그렇게 무산돼서 다시 연락을 드리면 좋겠는데 뒤늦게 막 하기가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쉬었는데 이번 주에 월요일날 한 번 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시고 수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지금 대전 충남 지역을 다 쭉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 이제 가까이 인근에 있는 충북을 좀 보려고 해요. 충북 지역부터 쭉 보려고 하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그 충북 지역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충북 지역 그 블로그를 쓰면서, 하루에 이제 두 군데를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잘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하루에 한 군데씩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쉬고 수요일 날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시간을 잘 생각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잔 거예요. 늦게 자고서는 자다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 그러고서는 정신없이 막 와서 봤더니 몇 분들이 와서 계셨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우리가 대전 충남 100개를 한 거예요. 100개. 그 100개의 장소를 했는데 몇 번이 기억에 날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00번이 어디였을까요? 800번은
그러면 중도 세종. 예, 계룡, 예. 세종 정부 종합청사하고 또 거기에 또 유명한 뭐가 있어요? 세종 호수가 있었죠. 세종 호수. 예,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땅집. 예, 맞아요. 빵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800번은 바로 세종 그 정부청사 있는 그 호수공원에 있는 빵집이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800번이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예전 같으면 어디부터 했을까요? 대전부터 했었을 게죠. 네. 근데 세종이 이제 생기면서 그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따져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800번이. 자,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810번은 어디였을까요? 태조산 공원이에요. 네네. 태조산 공원. 예, 태조산, 태조산 공원이죠. 그 박원사에 있는. 각원사가 이제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뭐가 꽂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꽂혀 있는 거예요. 태조산에, 각원사에. 여기 보면은 여기죠. 여기 태조산 공원에 각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절에 뭐가 꽂혀 있어요? 십자가가 꽂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천안이었었어요. 천안 지역에 이제 810번부터 시작하잖아요. 천안에서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곳이 많이 있지만 그 뭐랄까 여기서 뭐랄까 도둑이 어떤 그 물건을 훔쳤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자가 돼서 그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 곳이 어디였을까요? 저기 810. 812번. 네, 812번. 그러니까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112가 됐을 건잖아요. 112. 근데 그 앞에 일자는 떼버리고 12번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거기가 바로 입장 거봉 포도 마을이죠. 이 마을에 이제 그 포도를 누가 훔쳐간 거겠죠. 그래서 경찰에 막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주민들이. 자, 그래서 여기 그런 곳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820번은 아산 지역에 해당이 돼요. 아산 지역. 자, 아산 지역도 또 유명한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 현충사가 딱 가운데 있네요. 여기는 몇 번일까요? 824번. 예, 824번 현충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사를 온 거예요. 원래 딴 장소에 있다가 여기로 이사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그 뭐랄까 영웅들 애국 그 저기들을 많이 활성화시킨 거예요. 특히 그래서 현충사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이 다시 잘 복원시켜서 지으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과 관계 있고 그래서 현충사에 가면 그 현판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썼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현충사면 824번이에요. 자, 여기 그 아산 지역에서 6.25 때 폭격기가 떨어졌던 곳이 있어요. 지중해 마을. 여기 지중해 마을이라고 하는 거. 네, 여기 그 생긴 모양이 그 마을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었죠? 유럽풍으로. 유럽풍으로 조성된 그런 마을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작은 그런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중해 마을하고 거의 상반되는 마을이 또 바로 그 옆에 있죠. 아산 외환마을. 예, 외환마을. 외환마을이라 해서 여기는 완전히 민속촌이에요. 순수하게 그 한옥, 그 초가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성해 놓은 그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초가집 짓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거의 양상을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바로 이 아산 외환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 그다음에 830번은 요 처음 시작이에요. 해시태그가 삼성전자가 이게 후원을 한 곳인데 수당 이남규 기념관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 그거를 후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여기 이 장소의 그 번호는 830번이에요. 여기 830번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영성하고 36개. 자, 그건 이제 830번이고 36개 주랭랑을 친 곳이 있어요. 학교 한창공원. 예, 삽교 함상공원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삽교 함상공원도 박정희 대통령과 좀 연관 지을 수 있죠. 네. 이날 여기서 그 네.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날 바로 시해를 당한 거죠. 예, 12.6 사태가 그때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다 훑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잠시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